어머니, 진짜 노망 나셨어요? 어떻게 하루에 1,000만 원을 긁어요? 제정신이에요? 지금 며느리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소리를 지릅니다. 내 아들놈은 한술 더 뜹니다. 엄마, 진짜 놀았어? 우리 빚더미에 앉는 꼴 보고 싶어? 늙으면 곱게 늙지 왜 이래 진짜. 내 집 팔아 사업 자금 대줬더니 늙고 병들자 5만 원 침값도 아깝다며 눈칫밥을 주던 것들. 심지어 30만 원짜리 보약 한 재 지어달라니까 뭐라고? 늙으면 다 그런 거다. 비싼 오줌 만들지 마라. 그래. 니들 눈엔 내가 돈만 축내는 짐짝으로 보였겠지.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 낡은 장롱 속에 니들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50억짜리 폭탄이 들어있다는 것을요. 자, 얘다. 니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돈이다. 이게 내 몸값이다. 50억. 며느리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리고 아들이 내 발 앞에 무릎 꿇고 빌던 그 통쾌한 밤. 침값 5만 원에 서름당하던 천덕꾸러기 시어머니에서 50억 자산가로 화려하게 독립한 사이다 복수국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장마가 시작되려나 봅니다.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려 있더니 기어이 굵은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하네요. 내 무릎은 일기예보보다 정확합니다. 새벽부터 뼈마디가 욱신거리고 시큰거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2알이나 삼켰지만 쿡쿡 쑤시는 통증은 가라앉질 않습니다. 젊어서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쪼그려 앉아 장사하던 그 세월이 내 무릎에 고스란히 병으로 남았나 봅니다.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혼자 끙끙 앓다가 시계를 보니 오후 2시. 며느리는 친구 만난다고 나갔고 집엔 아무도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밤에 잠도 못 잘 것 같아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우산을 쓰고 절뚝거리며 동네 한의원으로 향하는 길. 비에 젖은 신발 속 양말이 축축해서 기분까지 처량해집니다. 한의원 원장님은 내 무릎을 만져보더니 혀를 찹니다. 어머니,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았어요. 이 정도면 수술하셔야 하는데 일단 통증이라도 좀 잡게 침 맞고 가세요. 뜨끈한 찜질을 하고 침을 맞으니 그나마 살 것 같습니다. 1시간 남짓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 간호사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어머니, 물리치료랑 약침까지 해서 총 5만 원입니다. 5만 원. 지갑을 열어보니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3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입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걸 깜빡했습니다.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지갑만 만지작거리자니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때 지갑 구석에 꽂혀 있는 카드가 보입니다. 지난달 아들이 생색내며 쥐어줬던 신용카드입니다. 엄마, 급할 때 쓰세요. 병원도 가시고요.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 아들이 쓰라고 준 건데 병원비 5만 원 정도는 괜찮겠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계산해줘요. 띠링. 결제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마치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황급히 카드를 돌려받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비는 더 거세게 쏟아지는데 내 마음엔 벌써부터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아들 휴대폰으로 결제 문자가 갔을 텐데 혹시나 싫은 소리라도 들으면 어쩌나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있었네? 친구들은 잘 만나고 왔니?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 미진이가 고개를 획 돌려 나를 쳐다봅니다. TV 소리는 꺼져 있고 집안엔 냉기가 흐릅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내 젖은 우산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꽂힙니다. 어머님, 우산은 밖에서 물기 좀 털고 들어오시라고 했잖아요. 마루 젓는 거 안 보이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찌릅니다. 나는 깜짝 놀라 황급히 우산을 다시 밖으로 내놨습니다. 미안하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주눅든 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지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흔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님, 지금 아범폰으로 문자 온 거 아세요? 한의원에서 5만 원 긁으셨던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최대한 불쌍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어서 침 좀 맞았다. 참나. 며느리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칩니다. 어머니, 침 한 번 맞는다고 그게 나아요? 그냥 집에서 찜질팩이나 하시지. 무슨 5만 원이나 쓰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번 달 우리 마이너스라고요. 애들 학원비 낼 돈도 빠듯해서 저 제 옷 한 벌 못 사입고 있는 거 모르세요? 며느리의 쏘아붙이는 말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힙니다. 내가 쓴 5만 원이 그렇게 큰 죄인가? 내 집 팔아 전세금 보태주고 남은 돈 아들 사업 자금으로 다 대주고 빈털터리가 된 게 누군데. 이제 늙고 병드니까 5만 원 병원비도 아까운 짐짝 취급을 하는구나.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목구멍이 뜨거워집니다. 미안하다. 너무 아파서 그랬어. 다음부터는 참으마. 참는 게 아니라요, 어머니. 아프시면 그냥 동네 보건소를 가세요. 거긴 공짜잖아요. 굳이 비싼 한의원 가서 돈 쓰지 마시고요. 아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에요. 아범 뼈 빠지게 일하는 거 내가 모를까봐. 그 아범 키우느라 내 뼈는 진작에 다 녹아 없어졌다, 이년아.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꼭 삼켰습니다. 지금 말대꾸해봤자 싸움만 커지고 결국 아들놈 귀에 들어가면 나만 더 비참해질 뿐입니다. 알았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나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립니다. 에휴, 진짜. 돈 나갈 때는 천지인데 노인네가 도움은 못 줄 망정. 방바닥에 주저앉아 욱신거리는 무릎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무릎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립니다. 창밖엔 여전히 비가 하염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 신세가 꼭 저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낙엽 같습니다. 죽은 남편 사진을 향해 혼잣말을 중얼거려 봅니다. 여보, 나 사는 게 왜 이리 구차하냐? 당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편안해? 나는 자식 눈치 보느라 숨 쉬는 것도 미안하다. 5만 원. 그깟 5만 원이 뭐라고.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데 자식 놈한테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 서러움에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마저도 며느리가 들을까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숨소리조차 죽여야 하는 얹혀 사는 늙은이일 뿐입니다. 비에 젖은 옷을 대충 갈아입고 방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거실에서 고소한 냄새가 풍겨옵니다. 기름 냄새.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점심도 거르고 병원에 다녀온 터라 허기가 져서 현기증이 날 지경입니다.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며느리의 들뜬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 애들아, 나와서 먹어. 치킨 식기 전에 얼른. 치킨. 바삭하게 튀긴 치킨 2마리가 식탁 위에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주저하며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들 준수는 벌써 식탁에 앉아 닭다리 하나를 뜯고 있고
손주 녀석들도 입가에 양념을 묻혀가며 신이 났습니다. 며느리는 맥주캔을 따서 아들 앞에 놔줍니다. 어머님 나오셨어요? 며느리가 나를 보더니 힐끔 눈길만 주고는 다시 치킨 물을 뜯습니다. 나는 식탁 구석, 내 지정석이나 다름없는 자리에 엉덩이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내 앞에는 앞접시가 없습니다. 대신 뚜껑도 덮이지 않은 식은 밥공기와 며칠 전 먹다 남은 김치찌개 뚝배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찌개는 데우지도 않았는지 기름이 하얗게 엉겨붙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젓가락이 치킨 쪽으로 향하려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식탁을 가로지릅니다. 어머님, 어머님은 찌개 드세요. 저번에 보니까 튀김 드시면 속 더부룩하다고 소화제 찾으셨잖아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뼈가 있는 말입니다. 아니, 가시가 돋친 말입니다. 저 닭 한 조각이 얼마나 한다고. 나도 사람인데 고소한 냄새 맡으면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 냄새가 좋아서 한 조각만 맛볼까 했는데 내가 말꼬리를 흐리며 민망한 듯 웃어 보였지만 며느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안 돼요. 밤에 또 체해서 응급실 가니마니 하면 아범 잠도 못 자고 출근해요. 그냥 소화 잘 되는 밥 드세요. 그 김치찌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돼지고기 넣은 거잖아요. 좋아하는 돼지고기라니요. 비계만 둥둥 떠다니는 식구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 찌개인 것을 뻔히 아는데 말입니다.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어 차갑게 식은 밥을 떴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모래알처럼 서걱거립니다. 할머니, 이거 먹어. 그때였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 녀석이 자기 몫의 닭 날개를 집어내 밥그릇 위에 올려줍니다. 할머니도 고기 먹어야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예쁘고 고마운지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그래, 내 새끼의 새끼. 너밖에 없구나. 내가 감동해서 젓가락을 뻗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안 돼. 지훈아. 며느리가 날카로운 비명처럼 소리를 지르며 젓가락으로 닭 날개를 낚아챘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묻은 것처럼 호들갑을 떱니다. 할머니 드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할머니 아프면 병원비 누가 내? 아빠가 돈 벌어서 다 병원비로 내야 해. 그럼 지훈이 장난감도 못 사고 학원도 못 가는 거야. 알았어? 병원비. 또 돈 타령입니다. 손자는 엄마의 기세에 눌려 울상을 짓습니다. 나는 멍하니 며느리의 젓가락에 들려 다시 회수되는 닭 날개를 바라보았습니다. 치킨 한 조각에 내 존재 가치가 매겨지는 기분입니다. 나는 그저 돈이나 축내는 식충이 손주의 장난감을 뺏어가는 짐덩어리일 뿐인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비참한 건 바로 내 아들 준수의 태도입니다. 제 처가 늙은 어미를 면박 주고 손주가 주는 음식까지 뺐는데도 아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습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개그맨들의 몸짓을 보며 킬킬거리고 웃고 있습니다. 입가에 치킨 기름을 번질나게 묻히고 맥주를 꿀꺽꿀꺽 마시면서 말입니다. 준수야,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어릴 때 생선 장사에서 번 돈으로 닭 한 마리 사오면 나는 닭목이랑 닭발만 뜯었다. 살코기란 살코기는 다 발라서 내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지 않았더냐. 엄마는 퍽퍽해서 싫다. 엄마는 닭발이 제일 맛있다. 그 뻔한 거짓말을 진짜인 줄 알고 받아먹던 게 너였다. 그렇게 먹여 키운 아들이 이제는 제 마누라 눈치 보느라 어미가 찬밥 덩어리를 씹든 말든 모른 척을 합니다. 어머님, 식사 안 하세요? 찌개 식어요. 며느리가 내 텅 빈 숟가락을 보며 재촉합니다.
나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식어서 딱딱해진 밥알이 목구멍에 걸려 숨이 막힐 것만 같습니다. 생각이 없다. 먼저 들어가마. 어머, 그러세요? 그럼 과일은 나중에 드릴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스칩니다. 치킨값이 굳어서 좋은 건지, 꼴 보기 싫은 시어미가 눈앞에서 사라져서 좋은 건지, 나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등 뒤로 닫힌 문 너머에서 다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치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귀를 막았습니다.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첫 장을 넘기니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 나를 보고 웃고 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쓸어내립니다. 영감, 나왔어. 목이 메어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눈물이 툭 하고 사진 위로 떨어집니다. 영감, 나 배고파. 배가 고픈데 밥을 못 먹겠어. 당신이 살아있을 땐 그래도 내가 이 집 안주인이었는데 당신 가고 나니까 나는 그냥 다 쓴 건전지 같아. 버리자니 찜찜하고 가지고 있자니 쓸모없는 그런 거.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내가 이 집을 어떻게 마련했는데 시장에서 꽁꽁 언동태 손질해가며 손가락이 다 휘도록 일해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아들 장가갈 때 며느리가 어머님 모시고 살게요 하며 살갑게 굴길래 전세금 빼서 아들 사업 자금 대주고 합친 건데 그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내 명의로 된 집도 내 통장의 잔고도 다 털어주니 남은 건 병든 몸뚱이와 자식들의 눈칫밥뿐입니다. 여보, 나 좀 데려가 주라. 나 너무 힘들다. 비 오는 날 무릎 쑤시는 것도 지겹고 며느리 눈치 보며 밤에 화장실 물 내리는 것도 눈치 보이는 거 이제 못하겠어. 준수 저놈도 꼴 보기 싫어. 지 새끼 입에 들어가는 건 흐뭇해하면서 지 어미 굶는 건 안 보이나 봐. 가슴을 주먹으로 탕탕 쳤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밖에서 들을까봐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가슴에서는 피눈물이 흐릅니다. 비참하고 또 비참한 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미진아, 엄마 주무시나 봐? 조용하시네. 어휴, 다행이다. 어머님 계시면 예능 보면서 크게 웃지도 못하잖아. 얼른 채널 돌려봐. 저것들이 사람이냐? 나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그래, 실컷 웃어라. 니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두고 보자.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죽는다. 내 눈에서 흐른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붉은 피눈물을 니들 눈에서 쏙 뽑아내고 말 것이다. 며느리와 아들놈에게 닭뼈다귀 취급을 당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입을 꾹 닫았습니다. 필요한 말이 아니면 벙어리처럼 굴었고 밥도 식구들이 다 먹고 난 뒤에야 부엌 구석에서 대충 때웠습니다. 오후 3시 집안은 적막강산입니다. 소파에 힘없이 기대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딩동. 누구세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우체부입니다. 김영식 씨 댁 맞습니까? 등기 우편 왔습니다. 본인 아니시면 가족분 대리 수령하셔야 합니다. 김영식. 죽은 남편 이름입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혹시 남편이 죽기 전에 나 모르게 빚이라도 남겨둔 게 튀어나온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립니다. 도장 하나를 겨우 찾아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 앞으로 온 건데 제가 부인입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법원에서 온 거라 중요해 보이네요.
우체부가 건네준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발신인은 XX도시개발공사, 그리고 법무법인 태산.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합니다. 거실 식탁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옵니다. 맨 위에 있는 안내문의 글씨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 안내. 이게 무슨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린가. 토지 보상이라니. 나는 돋보기를 찾아 끼고 서류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산 24번지 외 3필지. 소유자 김영식. 아, 기억이 났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서 호기롭게 외쳤던 그날이. 임자, 내가 대박 하나 물어왔어. 친구놈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야산 하나 샀네. 이게 나중에 개발만 되면 우리 팔자 펴는 거야.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미쳤다고 했습니다. 당장 쌀쌀 돈도 없는데 풀 한 폭이 제대로 안 자라는 돌산을 샀냐고 며칠을 싸우고 드러누웠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이 죽고 나서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나는 서류 뒷장을 넘겼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적힌 표가 나옵니다. 1, 10, 100, 1000만. 동그라미가 너무 많아 눈이 어지럽습니다. 10. 내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다시 셉니다. 보고 또 봅니다. 잘못 본 게 아닙니다. 토지 보상금에 이주자 택지 보상권, 생활대책 용지까지 합계 금액이 무려 50억 원입니다. 거기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상속인이신 이옥분 여사님, 늦었지만 개발 확정을 축하드립니다. 흐흑. 나도 모르게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괴상한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50억? 50억이라니. 평생 콩나물값 100원 깎으려고 시장 아줌마랑 신랑이 하던 내 인생에 50억이라니. 당장이라도 창문을 열고 고함을 지르고 싶습니다. 나 부자다. 나 이제 돈방석에 앉았다.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영감. 고마워. 영감 말이 맞았네. 대박이 났어. 대박이. 정신을 좀 차려야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당연히 아들 준수였습니다. 내 아들. 내 핏줄. 이 돈이면 우리 아들 빚 싹 갚아주고 번듯한 아파트도 한 채 사주고. 나는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우리 아들. 통화 버튼을 누르려던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딱 멈췄습니다. 어머니, 침 한 번 맞는다고 그게 나사요? 5만 원이나 쓰세요? 지훈아 안 돼. 할머니 아프면 병원비 누가 내? 며느리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립니다. 그리고 닭다리를 뜯으며 내 눈을 피하던 아들의 무심한 얼굴이 떠오릅니다. 내가 아프다고 했을 때 5만 원 때문에 벌벌 떨던 아들의 침묵. 그 침묵이 지금 내 심장을 차갑게 식힙니다.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될까? 상상이 됩니다. 엄마, 진짜예요? 대박.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아들은 덩실덩실 춤을 출 것이고 며느리는 당장 달려와서 내 어깨를 주무르며 알랑방귀를 뀌겠지. 그 가식적인 웃음.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내가 지금 이 전화를 걸면 나는 돈 많은 호구 엄마가 되는 겁니다. 그들은 나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이 다 떨어지면 다시 찌그러진 닭뼈다귀 취급을 하겠지. 안 돼.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내가 흘린 눈물, 내가 삼킨 서름. 그 값을 다 받아내기 전까진 이 돈은 온전히 내 것이다. 나는 서류들을 챙겨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 겨울 이불 사이사이에 서류 봉투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흐트러진 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입꼬리가 자꾸만 실룩거리는 것을 억지로 내립니다.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 눈빛은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닙니다. 5만 원에 벌벌 떨던 이옥부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50억 자산가 이옥분입니다. 이 힘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써야 저것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내 발 아래 엎드릴까? 그때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아, 어머니. 집에 계시면서 청소기 좀 돌려놓으시지. 먼지가 그대로네. 들어오자마자 또 잔소리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미안하다, 무릎이 아파서 하고 기어 들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나는 소파에 앉은 채로 며느리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기가 눌렸는지 며느리가 멈칫합니다.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짖어라. 실컷 짖어.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개 짖는 소리보다 우습게 들리니까. 아니, 그냥 우리 며느리 오늘따라 얼굴이 참 복이 없어 보여서 그런다. 네, 그게 무슨 악담이세요. 며느리가 발끈해서 소리를 지르지만 나는 콧방귀를 뀌며 TV 볼륨을 높였습니다. TV 속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의 증시 소식입니다. 그래, 세상은 돈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돈이 이제 내 손에 있다. 준수야, 미진아. 기대해라. 내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단 니들이 자식된 도리를 어디까지 팽개치는지 내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마. 나는 내일 당장 아들놈에게 시험 문제를 하나 던져볼 생각입니다. 보약 한 재, 딱 30만 원. 그 돈이 아까워서 어미를 버린다면 나도 니들을 버릴 것이다.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50억짜리 서류를 묻어둔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과일을 깎고 있고 아들은 스마트폰 게임 삼매경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풍경이 오늘따라 왜 이리 낯설고 차갑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탁이 아닙니다. 내 자식놈과 며느리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가, 아범아, 내 할 말이 좀 있다.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힘을 주었습니다. 과일을 깎던 며느리의 손이 멈칫합니다. 아들은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뭔데요, 엄마? 또 어디 아파요? 그래. 요즘 통기력이 없어서 자꾸 어지럽구나.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하늘이 핑 도는 게 영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그래서 말인데, 동네 한의원에서 보약 한 재만 지어 먹으면 안 되겠니?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보약 한 재. 비싸봐야 30만 원, 비싸게 불러도 50만 원입니다. 내 집 팔아준 전세금 3억, 아들 사업 자금 2억. 내가 해준 거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는 돈입니다. 며느리가 과도 칼을 탁 소리나게 접시에 내려놓습니다. 어머님, 지금 보약이라고 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 톤이 한 옥타브 올라갑니다. 저번에 침값 5만 원 쓰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보약 타령이세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숨만 쉬어도 돈 나갈 때가 천지라고요. 예상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도 나는 한 번 더 매달려 봅니다. 아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그거 먹고 기운 차리면 너희한테 짐 덜 되고 좋지 않니? 어머님, 며느리가 빽소리를 지릅니다. 짐이 안 되시는 게 아니라 돈을 안 쓰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지훈이 영어 유치원비 또 올라서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제 화장품 하나 살 돈도 아까워서 샘플 얻어다 쓰는데 어머님 혼자 30만 원짜리 보약을 드시겠다고요? 어쩜 그렇게 어머님 생각만 하세요? 이기적이세요, 정말. 이기적이라. 평생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고 살았던 나한테 이기적이라니. 50억을 숨겨놓고도 30만 원 달라고 사정하는 내가 이기적인 건가? 아니면 50억 줄 부모한테 30만 원 아까워 펄펄 뛰는 네가 이기적인 건가? 나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그래, 며느리는 남이니까 그렇다 치자. 내 배 아파 낳은 내 새끼, 준수 너는 다르겠지. 준수야, 너도 같은 생각이니? 애미가 몸이 다 망가져서 죽겠는데 보약 한 제 못해줄 형편이냐? 아들이 귀찮다는 듯 스마트폰을 소파에 던집니다. 그리고 짜증 섞인 얼굴로 머리를 극적입니다. 아,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분위기 좋았는데. 미진이 말 틀린 거 하나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엄마 연세에 보약 먹는다고 뭐 달라져요? 그냥 노화예요, 노화. 늙으면 다 그런 거라고요. 밥 많이 드시고 동네 공원이나 좀 돌면서 운동하세요. 괜히 비싼 오줌만 만드는 보약을 뭐하러 드세요?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싼 오줌. 아들은 내 건강을 위한 약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늙으면 다 그런 거니 참으라. 니들이 먹는 치킨값, 술값, 아이들 장난감 값은 안 아까우면서 나를 위해 쓰는 돈은 하수구에 버리는 돈 취급을 하는구나.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늙어서 주책을 떨었구나. 보약은 무슨 밥이나 축 내지 말아야지. 아시니까 다행이네요. 앞으로 돈 들어가는 얘기는 좀 삼가주세요. 우리도 스트레스 받아요. 며느리는 이겼다는 듯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다시 과일을 깎습니다. 사과 한 쪽을 깎아 아들 입에 쏙 넣어줍니다. 자기야 아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역시 우리 마누라밖에 없네. 두 사람은 히히덕거리며 과일을 먹습니다. 나한테는 드세요 라는 빈말도 없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잘 봤다. 아주 잘 봤어. 니들은 방금 30만 원을 아끼려다가 50억을 발로 찼다.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다. 니들은 오늘 니들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었던 어머니를 잃었다. 이제 이 집에 너희 어머니는 없다. 그저 돈 많고 성질 더러운 집주인 할머니만 있을 뿐이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장롱을 열어봅니다. 그 안에 50억 서류가 얌전히 잠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년 전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촌스러운 투피스 한 벌이 보입니다. 준수야, 미진아. 내일 이 옷을 입은 내가 나갈 때는 그냥 동네 할머니지만 들어올 때는 다를 거다. 니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늙은이가 돈으로 칠갑을 하고 들어오면 니들 표정이 어떨지 참 궁금하구나. 나는 휴대폰을 열어 아들의 신용카드 결제일과 한도를 확인했습니다. 사업한다고 한도를 1,000만 원도 넘게 늘려놨었지. 그래, 그 한도 내가 다 채워주마. 내일 아침이 밝으면 50억 자산가 2억 분의 화려한 외출이 시작될 겁니다. 어서 해가 떴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복수국, 그 천막을 올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나는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을 재개하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옷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아들 녀석 장가갈 때 입었던 촌스러운 투피스 정장입니다. 옷에서 나는 나프탈렌 냄새가
콧속을 찌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옷은 오늘 나의 전투복이자 지난 10년 헌신의 껍데기니까요. 거실로 나오니 출근 준비하던 며느리가 나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어머, 어머님? 어디 가세요? 웬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셨어요? 친구들 모임이 있다. 오랜만에 얼굴 좀 보려고.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의 지갑. 나는 망설임 없이 아들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범 카드 내가 좀 쓴다. 친구들 밥이라도 사주려면 현금은 없어서 말이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집니다. 어머님, 친구분들 만나서 뭐 비싼 거 드시게요? 그냥 칼국수나 드세요. 이번 달 카드 한도 간당간당하니까 긁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한도 간당간당? 웃기고 있네. 어젯밤 내가 확인해 봤다. 나는 대꾸도 없이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통수에 대고 적당히 쓰세요. 라고 쏘아붙이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문소리로 닫아버렸습니다. 백화점 명품관 1층. 화려한 조명과 번쩍이는 진열장들이 눈을 어지럽힙니다. 내 차림새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할머니 여기 왜 왔어? 하는 눈빛으로 쳐다봅니다. 하지만 나는 턱을 치켜들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내 가방엔 니들이 상상도 못할 50억짜리 서류는 없지만 대신 복수의 칼날이 든 아들의 카드가 있다. 나는 며느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그 브랜드 시사 매장 앞으로 갔습니다.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젊고 세련된 직원이 나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찾으시는 물건 있으세요? 나는 진열장 가장 높은 곳에 모셔진 가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거 보여줘요. 직원이 흠칫 놀랍니다. 아, 고객님. 저 상품은 이번 시즌 신상이라 가격대가 좀 있는데요. 얼만데요? 850만 원입니다. 850만 원. 내 평생 콩나물값 500원 깎으려고 벌벌 떨었는데 가방 하나에 850만 원이라니. 손끝이 찌릿찌릿합니다. 하지만 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주세요. 포장은 필요 없고 바로 들고 갈 거니까 태그 떼고.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나는 아들의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일시불로. 띠링.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이렇게 경쾌할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겠죠. 회사 사무실에 앉아있을 아들 준수의 휴대폰이 울리는 시간. 카드 승인 850만 원. 아들은 아마 눈을 비비고 다시 봤을 겁니다. 85만 원도 아니고 850만 원.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내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나는 가볍게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작이다, 아들아. 아직 멀었다. 가방을 어깨에 매니 헌 옷과 새 가방의 부조화가 기가 막힙니다. 이 옷도 바꿔야겠습니다. 바로 옆 여성복 매장으로 들어가 마네킹이 입고 있는 우아한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가격은 200만 원. 이것도 줘요. 입고 갈 거니까 헌 옷은 버려주세요. 띠링. 아들의 폰이 또 울리겠지요. 백화점을 나오니 점심시간입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려 최고급 호텔 뷔페로 모셨습니다. 내가 쏜다. 아들이 효도 좀 하겠다네. 카드 주면서 사고 싶은 거 다 사래. 친구들의 부러운 시선을 즐기며 1인당 15만 원짜리 뷔페를 즐겼습니다.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총 60만 원. 또 카드를 긁습니다. 띠링. 지금쯤 아들은 미쳐 날뛰고 있을 겁니다. 부재중 전화가 30통이 넘게 와 있습니다. 엄마, 당장 카드 멈추세요. 도대체 뭘 사시는 거예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해킹 당한 거 아니죠? 해킹은 무슨.
이게 내 진짜 모습이다. 니들이 나한테 준 모멸감, 30만 원 보약값, 아까워하던 그 인색함.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1억도 모자란다. 백화점으로 다시 돌아가 이번엔 화장품 매장을 털었습니다. 150만 원이 또 나갑니다. 띠링. 이제 슬슬 집에 갈 시간입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섭니다. 우리 동 입구에 아들과 며느리가 나와 서성거리는 게 보입니다. 사색이 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꼬라지를 보니 웃음이 터집니다. 기사 양반, 저기 저 사람들 앞에 세워주세요. 택시가 멈추고 나는 쇼핑백을 주렁주렁 들고 내렸습니다. 아들이 나를 보자마자 달려듭니다. 엄마. 그 목소리가 공포에 질린 비명 같습니다. 며느리는 내 손에 들린 쇼핑백들을 보며 기절할 듯한 표정입니다. 특히 그녀의 시선이 내 어깨에 걸린 시사 가방에 꽂힙니다. 다녀왔다. 자, 이제 이막이 시작됩니다. 나는 쇼핑백을 보란 듯이 흔들며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 공기가 사막처럼 뜨겁습니다. 나는 쇼핑백들을 거실 한가운데에 보란 듯이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들 준수가 핏대 선 목소리로 소리치며 내 앞으로 다가옵니다. 도대체 전화는 왜 안 받으세요? 사람 말라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세요? 나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식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친구들하고 수다 떠느라 못 들었다. 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었냐? 급한 일이라니요. 며느리 미진이가 앙칼지게 끼어듭니다. 어머님, 지금 카드 내역 문자 온 거 안 보이세요? 1,300만 원이에요. 하루에. 저기 있는 거 다 뭐예요? 설마 다 환불할 수 있는 거죠? 며느리가 다급하게 쇼핑백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미쳤어. 진짜 미쳤어. 가방 하나에 850만 원? 옷이 200만 원? 아들 준수는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아,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우리 빚 갚느라 죽어나는 거 알면서 엄마가 우리 인생 망칠 작정하셨어요? 나는 그 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야 이놈아. 네 인생 망친 게 누구냐? 내 집 팔아서 네 사업 자금 대주고 내 노후 자금 털어서 니들 전세금 메꿔준 게 누군데? 그깟 1,000만 원 썼다고 인생이 망해? 내 인생 갈아 넣어 니들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돈 좀 썼다고 어미를 잡아먹으려 드냐? 그때 며느리가 내 명품 가방을 움켜쥐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당장 가서 환불해요. 태그 안 뗐죠? 영수증 있으니까 가서 물러달라고 해요. 빨리. 태그? 아까 매장에서 다 떼고 왔다. 환불? 꿈도 꾸지 마라.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며느리는 가방을 소파에 내동댕이 치며 고래고래 악을 씁니다. 어머니, 진짜 노망 나셨어요? 노망. 드디어 나왔습니다. 속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진짜 하고 싶은 말. 나이 드셔서 판단력이 흐려지신 거 아니에요? 치매 검사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제정신 박힌 노인이 할 짓이에요? 아들도 거듭니다. 미진이 말 틀린 거 없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뇌에 문제 있는 거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옵니다. 보약 한 제 해달랄 땐 늙어서 그런 거다 하더니 돈 좀 쓰니까 이제는 치매 노인, 노망난 늙은이 취급입니다. 완전히 정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뚝뚝. 나는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 니들 눈엔 내가 노망난 늙은이로 보이냐? 돈 못 벌어오고 밥만 축내던 식충이가 갑자기 돈을 펑펑 쓰니까 미친 것 같지? 근데 어쩌냐? 나 아주 멀쩡하다. 정신도 맑고 눈도 밝아. 특히 니들이 나를 짐짝 취급하고
돈 아까워하는 그 꼬라지는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인다. 어머님, 말 돌리지 마세요. 지금 이 카드값 어떡할 거냐고요. 결국 그이 월급에서 나가야 하잖아요. 우리 다음 달부터 손가락 빨라고요? 돈. 지겹도록 듣던 그 돈 타령. 이제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바닥에 내동댕이 친 850만 원짜리 시사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돈이 문제지. 니들은 어미보다 돈이 더 중하고 효도보다 카드값이 더 무서운 족속들이니까. 나는 가방의 잠금 장치를 찰칵 소리 나게 풀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가방을 왜 샀는지 아냐? 여기에 니들 썩어 빠진 정신머리를 고쳐줄 약을 담아오려고 샀다. 나는 가방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얇은 종이 통장과 서류 뭉치. 이 얇은 종이 몇 장이 저들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지. 자, 옛다. 카드값이다. 나는 50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통장을 그들의 면전으로 던졌습니다. 탁! 경쾌하고도 묵직한 소리가 거실의 정막을 깹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통장 하나. 며느리는 홀린 듯 통장으로 손을 뻗습니다. 이게 뭔데요? 며느리가 신경질적으로 통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찍힌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이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붉어집니다. 미진아, 왜 그래? 엄마가 뭐 이상한 거라도 줬어? 아들 준수가 며느리의 어깨 너머로 통장을 봅니다. 아들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50? 거실에 정적이 흐릅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그 꼴을 느긋하게 감상했습니다. 지금 저들 눈앞에 있는 건 늙고 병든 어머니가 아닙니다. 50억이라는 거대한 신입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나를 봅니다. 이 돈이 다 뭐예요? 어머님, 이거 진짜예요? 꿈 아니죠? 나는 싸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가짜 같으냐? 네 시아버지가 30년 전에 사뒀던 그 맹지, 산 24번지 기억하냐? 그게 이번에 신도시 개발지구로 들어갔다. 토지 보상금에 대토 보상까지 합쳐서 딱 50억이다. 세상에. 며느리는 통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습니다. 갑자기 아들이 내 앞으로 튀어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엄마. 세상에, 아버지 안목이 탁월하셨네. 엄마, 그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하셨어요? 진작 말씀을 하시지. 며느리도 질세라 무릎걸음으로 다가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바뀝니다. 어머님 어쩐지 오늘 때깔이 다르시다 했어요. 제가 아까 소리 지른 건 어머님 걱정돼서. 아시죠? 제 마음 역겹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망난 늙은이, 돈이 있으면 그릇이 다른 시어머니. 나는 아들이 주무르고 있는 내 다리를 획 빼버렸습니다. 비켜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역겹다. 내 차가운 일갈에 두 사람의 동작이 멈춥니다. 준수야, 미진아. 내가 어제 너희한테 물어봤었지? 몸이 너무 아파서 그런데 30만 원짜리 보약 한 재만 지어달라고. 그때 니들이 뭐라고 했냐?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했지? 비싼 오줌 만들지 말고 밥이나 먹으라고 했지? 닥쳐라. 그 30만 원. 그게 너희한테는 그냥 돈이었겠지만 나한테는 시험지였다. 50억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시험. 니들은 그 시험에서 낙방했다. 아주 처참하게. 내 침값 5만 원이 아까워서 눈치를 주고 밥상에서 찬밥을 먹이던 니들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50억을 보니 갑자기 효도가 하고 싶어지더냐?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명품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안고 있던 통장을 낚아챘습니다. 이 돈은 내 남편, 네 아버지의 피값이다. 너희 같은 불효자식들 호강시켜주라고 남긴 돈 아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며느리가 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집니다. 지훈이 생각은 안 나세요? 손주한테는 뭐라도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이제는 손주 파리까지 합니다. 지훈이? 그래, 내 손주 불쌍하지. 하지만 그 아이도 너희 같은 부모 밑에서 크면 똑같이 괴물이 될 거다. 돈만 알고 부모는 모르는 괴물 말이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바닥에 흩뿌렸습니다. 마치 개에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옛다. 이거 주어라. 오늘 내가 쓴 카드값이다.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갚는다. 이걸로 빚을 갚든 니들 좋아하는 치킨을 사 먹든 알아서 해라. 단 이 돈 줍는 순간부터 나는 너희 어머니가 아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에 들어와 미리 싸둔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감옥을 탈출할 시간입니다. 지익. 캐리어 지퍼를 닫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집니다. 문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들과 며느리가 울고불고 통곡을 합니다. 이제야 내가 귀한 줄 아나 봅니다. 아니, 내 돈이 귀한 거겠죠. 나는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문이 열리자마자 며느리가 내 발 앞에 넙죽 엎드립니다. 아들 준수도 옆에서 무릎을 꿇고 내 손을 잡으려 합니다. 엄마, 가시긴 어딜 가세요. 여기가 엄마 집인데. 이제부터 진짜 여왕님처럼 모실게요. 네. 나는 아들의 손을 차갑게 내쳤습니다. 여왕님?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식은 밥 덩어리에 닭뼈다귀 취급하던 게 불과 몇 시간 전이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면 그게 사람이냐? 카멜레온이지. 니들이 30만 원 보양만 해줬어도 나는 이 돈 니들과 나누고 죽을 때까지 밥해주며 살았을 거다. 니들 복을 니들이 발로 찬 거야. 땅을 치고 후회해봐라. 되돌릴 수 있나? 나는 캐리어를 끌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아까 내가 뿌린 수표 몇 장이 굴러다닙니다. 저 돈 주어라. 카드값 연체되면 신용불량자 된다며? 그게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마지막 잡이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길. 뒤에서 아들이 맨발로 뛰쳐나옵니다. 엄마, 진짜 가시면 안 돼요. 엄마.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아들의 절규가 들렸지만 나는 닫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미리 불러둔 모범 택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모님 오셨습니까? 어디로 모실까요? 경기도 가평, 실버타운으로 갑시다. 제일 빠른 길로요. 택시가 출발합니다. 나는 차창 밖으로 내가 살던 아파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저 집은 나에게 집이 아니라 지독했던 과거일 뿐입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부재중 전화 50통, 문자 100개, 마지막까지 돈 걱정, 사기 걱정인 척하는 꼴이 우습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들 차단 완료. 며느리 차단 완료. 세상과 연결된 끈 중에서 가장 질기고 아픈 끈을 끊어냈습니다. 속이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쯤 달려 최고급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보증금만 10억에 월 생활비가 500만 원이 넘는 곳입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꿨겠지만 지금 나에겐 껌값입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호텔 지배인 같은 직원이 달려나옵니다. 이옥분 회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VIP 스위트룸으로 준비해뒀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향긋한 꽃내음. 여기가 바로 내 남은 인생을 보낼 천국입니다. 짐을 풀고 레스토랑으로 내려왔습니다. 창밖으론 푸른 골프장이 펼쳐져 있고 식탁 위엔 최고급 안심 스테이크와 레드 와인이 놓여 있습니다. 한 조각 썰어 입에 넣으니 고기가 혀끝에서 살살 녹습니다. 식은 밥에 김치 쪼가리 얹어 먹던 기억이 먼 전생의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래, 이게 사는 거지.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그때 식당 입구 쪽이 소란스럽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득달같이 쫓아왔습니다. 우리 엄마가 여기 있다고요. 좀 비켜봐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지만 보안 요원들은 꿈쩍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회원님이 그 누구의 면회도 거절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며느리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싱긋 웃어 보이며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기 커튼 좀 쳐주겠어요? 햇살이 좀 따갑네.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스르르. 두꺼운 암막 커튼이 닫히며 아들과 며느리의 절망적인 얼굴이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 막이 내리듯 나의 과거가 완벽하게 닫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입안에 감도는 와인 향을 음미했습니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 살았던 이옥부는 이제 없습니다. 여기엔 그저 인생을 즐길 자격이 충분한 돈 많고 자유로운 여자 이옥부만 있을 뿐입니다. 영감, 보고 있어? 나 이제야 내 인생 찾았어. 당신이 남겨준 선물, 나를 위해서 펑펑 쓰다가 갈게. 그때 가서 당신 만나면 내가 밥 한 끼 거하게 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내 인생의 진짜 봄날은 칠순이 넘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나는 스테이크를 한 점 더 크게 썰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저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감상평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